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와 같이 살았어요. 언니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엄마처럼 돌보아 주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언니의 큰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언니가 안 된대요. 왜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언니의 둘째 아들 칼이 죽었다. 오토가 죽었을 때처럼 작은 관에 누워있다. 프로이트의 환자였어요. 프로이트한테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제가 오토를 더 좋아했었나 봐요. 오토 대신 칼이 말을 잊지 못해요. 프로이트가 혹시 지금 이 분석 끝나고 나서 당신 좋아하는 그 남자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샬록의 탄생이네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동생은 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 남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남자가 가는 곳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콘서트에 간다고 하면 그 정보를 입수하면 콘서트에 가서 자기도 멀리서 그 남자만 보다가 오는 거예요. 그날도 그 남자가 어딜 가는지 알았어요. 거기 자기도 같이 가서 그 남자를 좀 훔쳐보고 오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유현상해 볼까요? 오토가 죽었을 때 장례식 오랜만에 그 남자가 왔어요.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그 남자를 만났어요. 장례식이 제일 중요한 표상이겠죠? 자, 이건 프로이트예요. 융으로 다시 볼까요? 융은 목적만 넣으면 되죠. 왜 이 꿈을 보냈을까요? 꿈이 뭘 보여줘요? 살아있는 아이가 관에 죽은 것처럼 누워있어요. 우리는 이 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언니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만약 동생에게조차 그렇게 하지 마, 결혼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언니라면 자기 아들에겐 어떻게 할까요? 칼이 과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엄마와 다정한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칼이 살아있으나 죽은 아이처럼 욕망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건 누구예요? 내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난 살아있으나 나는 욕망하지 못해요. 나는 죽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내 이야기겠죠. 꿈은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줘요. 너 죽은 것처럼 살고 있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가 관 속에 누워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꿈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은 실천이죠. 진짜 이상한 부분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뭐였어요? 하나는 언니가 반대한 이유를 모른다. 두 번째는 멀리서 이 남자를 훔쳐만 본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언니한테 물어봐야죠. 언니 왜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말 걸어야죠. 자, 그럼 구조가 바뀌어요. 그 전엔 할 수 없던 걸 하게 되죠. 그 전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니를 오히려 더 잘 돌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눈치 보고 내 욕망이 없이 어른이 아닌 상태로 살고 있으면 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언니로부터 독립하는 게 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와 융이 같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 꿈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항상 내가 성이론을 중심으로 꿈을 푼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이 책의 어디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이 책의 목적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꿈 분석은 자기 수련이 필요한 과정이다. 정신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인의 삶, 비정상인의 삶이란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은 같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 분석이다. 꿈에 나오는 표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꿈은 전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 과거의 조각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꿈을 꾼 후 우리는 그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배열하여 해석한다. 재해석이라는 건 완벽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건 창조의 행위다. 창조하면 과거가 바뀔 수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융을 참 싫어했고 융과 결별한 후 많이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융의 이론을 비판했지만 융이 떠난 후 융에게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프로이트는 그 이전과 달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확실하지 않다. 꿈 분석이 확실하지 않다. 어떻게 분석을 해도 분석되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그 부분은 남겨야 한다. 꿈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 부분에서 미지의 길이 열린다. 항상 해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분석을 표상들을 통해 하면 내 현실이 바뀐다. 이 꿈 분석이 최종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꿈일기 쓰실 수 있을까요? 녹음기 어플 다운받으세요. 날짜 쓰세요. 꿈 꾸시고 바로 녹음하세요. 받아 적으실 때 날짜 쓰고 꿈 내용을 그대로 쓰세요. 한 표상 하나하나를 그대로 내가 녹음한 그대로 적으세요. 요약하지 마세요. 그대로 적으시고 그 다음 꿈일기 속에 일기를 쓰세요. 내가 요새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요새 힘든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적은 하나를 분석하세요. 표상 분석이죠. 자유연상하시면 돼요. 인상 깊은 부분, 인물, 사물 분석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그래서 나왔었구나. 텅 비어있는 공연장을 보고 깬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년이 되었는데 친구가 지금 결혼을 한대요. 그 소식을 듣고 꿈을 꿨는데 미리 표를 예매해서 갔더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표를 예매를 할 필요가 없었어 라고 하고 깨요. 자,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건 표 사는 게 아니죠. 예매가 아니었죠. 이 부인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리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꿈 분석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꿈의 목적을 볼까요?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공연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거기서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부인의 꿈에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냉장고와 같은 맥락이에요. 채우셔야죠. 과제를 주고 있잖아요. 내 현재의 지도를 보여주고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지 보여줘요. 꿈의 목적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실천하셔야죠. 융의 영향 때문에 프로이트는 과학 너머의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텔레파시가 있다. 텔레파시를 믿는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텔레파시적 전가를 통해 받았더라. 내가 그걸 확인을 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과학 너머의 영역이므로 말할 수 없다. 꿈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과학 너머의 영역은 말할 수 없다. 프로이트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만 분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중심, 해석할 수 없는 부분, 미지의 영역으로 나 있는 그 통로는 있어요. 그러나 분석할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찾아와 주면 경험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표상 분석이에요. 죽기 전에 1937년에 분석에서의 허구적 구성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환자가 이러한 것 같아요 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유현상에서 그땐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을까요? 정말 그게 진실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구성, 허구적 구성이라는 건 과거의 조각들을 내 마음대로 다시 한번 해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고학자의 발굴 작업 같은 거다. 이해되지 못한 파편들이 나온다. 그걸 통해서 환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맨 마지막은 환자의 기억으로 끝나야 한다. 환자의 기억이 해석을 하면 그 과거가 바뀐다. 그 과거의 색채, 그 과거의 의미가 지금 환자가 해석한 그대로 바뀐다. 그리고 다음 기억으로 넘어간다. 에너지가 밖으로 흐르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게 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럼 그건 맞는 해석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었다. 다시 증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그건 맞는 해석이 아니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겁내지 말자. 해석은 멈추거나 앞으로 간다. 멈추면 꿈이 되돌아온다. 내게 다시 이야기해 주겠죠. 다시 대화하고 앞으로 나가면 돼요. 다시 기억하고 과거를 바꾸고 그에 따라 현재가 바뀌면 내 구조도 조금 바뀌겠죠. 내가 늘 하던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던 문제가 되는 행동, 말. 내가 늘 힘들면서도 몰라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참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아프면 행복한 구조가 아니죠. 건강한 구조, 행복한 구조로 가려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에 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휘두르고 그 욕망에 따라 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구조들이 꿈에 나옵니다. 프로이트는 꿈 분석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를 바꾸고 전혀 다른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꿈은 실패했어요. 인간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스를 놨다면 프로이트 자체가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예 정신분석을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명백한 실수였어요. 자, 꿈 분석 심각한 놀이입니다. 오늘 저녁 내 영혼의 지도를 꿈속에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내 구조를 꿈속의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젯밤 꾼 꿈 한 조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